다음은 지금 내일 징계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가 사상결단의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 뭐 오히려 윤석열 총장 쪽에서 적극적인 반격이랄까? 네. 어떻게 보면 기습작전을 편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조능관 대검 차장이 물론 뭐 이렇게 배당을 했습니다마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서울 고검에 지금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당을 재배당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재배당이죠. 예. 원래 이 수사가 감찰부에서 하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찰부에서 수사를 직접 했던 형사 3과장이 나 이 수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야. 허정수 감찰 3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감찰부장이 이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 문건을 수집하게 된 경위가 굉장히 모호하게 됐어요. 그러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원래는 이것이 이제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 한동수한테 이것을 이렇게 지시하라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징계가 이루어지고 징계가 일어난 이유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수사하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훨씬 전 단계에서 이 한동수라는 사람이 이 문건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법무부의 감찰관한테 이 문건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조작된 상황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조작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징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찰부장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히 여러 가지로 징계 절차법에 위반된다. 수사도 엉망진창이고 이것들을 인권 담당관으로부터 대검에서 이 수사를 하라고 진정이 들어와서 수사를 배당을 했더니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예 수사를 그렇다면 이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남관 사장 검사가 이거 특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사건 담당자, 담당자들이다.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중앙지검도 이성윤이가 연관돼 있지. 이게 감찰을 해야 되는 담당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금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거 지휘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특임검사 얘기를 했더니 또 듣지도 않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고검에 그냥 배당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검에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성철 서울 고검장이 상당히 강직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꼭 윤석열 라인도 아니지만 그럼요. 나름대로 검사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명예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정진웅이도 기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수사해가지고 일단 이 사안이 고검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동수 감찰부장이라든가 또 심재철, 또 이성윤이라든가 또 박은정 뭐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광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한동수 감찰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 수사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때 여러 가지 지금 불법이 저질러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보고를 그다음에 검찰국장한테 보고를 했다든지 담당관한테도 있잖아요. 뭐 이런 행위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목격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증언을 다 한 것이죠. 그 압수수색 과정도 그렇고 압수수색을 하게 된 지시를 내린 어떤 순간에 어디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이것을 즉 대검으로 아까 법무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언제 지시를 받았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돼 있죠. 왜냐하면 직무배제 이전에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6시에 직무배제 발표가 있는데 8시에 청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고요. 우선 또 그런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게 대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조능관 직무대행 차장이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그럼 패싱해버린 거예요. 그 직무대행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았죠.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행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한동수 지금 감찰부장도 수사의 대상이고 법무부에서 사건을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지휘를 한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도 또 수사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압수수색을 할 때 대검에도 디지털 포렌식 팀이 있는데 네네. 중앙지검. 이성윤 네. 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 팀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병력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축출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와 그다음에 대검의 감찰부와 네. 이성윤 중앙지검 네. 이게 합작으로 공모해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게 불발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네네. 고검에서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검에 배당하자마자 바로 대답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추미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이 조남관이 했지만 이건 윤석열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의 의중이다. 말이 되느냐. 뭐 두 번째는 정진웅 부장검사를 부당하게 직무 배제한 고검에게 이걸 맡기는 건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긴급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근데 재배당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추미애는 아주 막무가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다시 재배당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에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추미애는 그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라고 언론 추진하고 보도에 있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도 오늘 법조계에서 많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못한다. 차라리 직무 배제를 시키고 딴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을 더 해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이 수사 지휘권 안에 이것을 어떻게 배정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 그런데 추미애가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은 남부지검에도 직접 뭐 지시를 해갖고 라임 사건 윤석열 배제하고 자기 사람 또 내려보내고 거기 수사팀까지 다 구성했고 동부지검 뭐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그 법조인들이 따지는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윤석열 너는 빠지고 그거 서울 고검에 재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라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성윤이가 당장 가져오라고 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그게 가능하더라도 지금 중앙지검이 완전히 와야 됐다고 합니다. 1, 2, 3, 중앙지검이 4, 사실은 그게 문제죠. 1차장이 나갔고 2, 3, 4차장도 지금 사의를 지금 표명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아예 중앙지검장의 지금 리더십을 못 믿겠다라는 어떤 지금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때 하루 병가를 냈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사실 갔다가 돌아왔는데 당시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추미애한테. 근데 말렸겠죠. 근데 이 정권에서 제발 버텨라. 네, 버텨라겠다는 거. 하고 그래서 오후에 돌아왔다라는데 지금 중앙지검에 이것이 넘어간들 중앙지검에서 거기서 수사를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물론 그 뒤에 문재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다 썼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린 거예요.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99.9%가 돌아섰고 추미애 라인이라고 해봤자 한 줌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마저 다 이탈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남아있는 몇 사람도 완전히 조직에서 외톨이가 왕따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원들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게 추미애가 징계위법 자체를 네. 오겠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그것을 이제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징계법 구조입니다. 징계법 구조는 뭐냐면 징계위원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에 와라, 그리고 며칠 날 와라라고 꼭 해야 된다. 출석을 명해야만 한다. 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위에 회부됐으니까 나와라라고 한 주체가 누구냐면 추미애 장관이에요. 예.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자, 추미애 장관은 지금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위원장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장이 직접 지금 소추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추한 자가 심판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는 지금 위원장에서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근데 위원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 위원장인 사람이 명을 해야 되는데. 고기영 차관이 그걸 물려받아갖고 명을 했으면 되는데 또 사의를 표명해버렸고.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고요. 네. 근데 이용구가 왔는데 그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뭐 공정성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민간위원장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대통령 말씀을 참 금과 억조처럼 여겨야 된다. 민주적 절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수긍하고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징계위를 나중에 하더라도 자기가 징계위원장 안 돼. 그럼 차관도 안 돼. 그러면 징계법에 따라서 외부인 3인 중에 한 명을 징계위원장으로 하고 다 공표한 다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윤석열 총장한테 명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근데 없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의혹만 갖고 일단 징계 딱 때리고 직무배제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별건 수사하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일단 너 직무배제하고 일단 너 징계 참석해. 그 다음에 내가 징계위원장 아니거든. 딴 사람이 징계위원장 할 건데 그건 못 말해주겠어 지금까지. 이 그 징계 절차법을 지금 완전히 어긋나게 만든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반격을 가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나마 추미애 라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추미애가 여러 가지 위법, 탈법, 부당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도 수사의 대상이 지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물러났다 하면 금방 부르겠죠. 수사하려고. 뭐 수사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점이 이겁니다. 지금 박은정 감찰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장관이 나한테 직접 지시한 거예요. 내가 유학감찰관한테 왜 보고를 해요? 장관이 나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즉 직권 남용을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아예 그 혐의를 다 공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박은정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감찰위원회에 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감찰할 거 있으니까 채널A 사건 그 수사한 거 다 내놔라. 중앙지검에 가서. 중앙지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동훈 감찰이 아니라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관의 그런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윤석열 징계 사유로 지금 써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위반이죠. 보호법 위반이고요.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박은정이 가서 이거 달라고 하니까 야, 그렇게는 안 되고 특정을 해라. 사유를 정확히 갖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을 하라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 때문이다. 거짓말이죠. 한동훈 검사장 감찰이 아니라 윤석열 감찰하러 가면서 한동훈 검사장 감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장관 지시라고 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특정해서 받아내놓고 탁탁 털어서 봐라.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통하고 있다. 그 윤석열 부인과도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별개의 어떤 사건을 여기에 사건의 자료를 갖고 이 사건으로 지금 써먹은 것인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왜 별개냐? 같은 건이다. 관련 비위 사건이다.
라고 완전히 해괴망측한 지금 그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아니 통화를 많이 하고 카톡을 많이 하면은 범죄가 성립이 되고 감찰의 대상입니까?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 강력부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측근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사 과정이라든가 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많을 거고 일일이 와서 보고 오고 또 카톡으로 한다든가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을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참모들이잖아요. 네. 대검의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감찰부장, 뭐 이 다 사실은 참모들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검찰총장이 딱 해서 그 참모들과 함께 사실은 이 검찰의 그 이 총괄하는 어떤 지휘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참모들한테 통화한 내역, 그 횟수가 아니 고작해야 이동재 기자가 무슨 뭐 그걸 하는 것을 뭐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뭐 통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회치를 하는 건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했다고 그것도 지금 징계 사유예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지금 징계 사유로 내 가지고 그것으로 밀어붙이겠다. 이 정권의 무도함이 지금 여기까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미애가 그렇게 지탱해왔던 추미애 라인이 무너지고 있고 그 평검사부터 중간 간부, 고검장까지 지금 한 목소리로 추미애의 징계 절차 또 과도한 그런 집착 또 그런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한 목소리로 지금 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그 라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밑에가 네. 무너지면 사실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죠. 지금 중앙지검이 딱 그 예입니다. 이성용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가장 지금 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예. 워낙에 정말 이 추미애에 관련된 온갖 지시를 앞장서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버틸려면 사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예. 다른 어떤 직원보다도 사실 중앙지검이라는 것은 밑에서 전부 다 중앙지검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 보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은 곧 검찰총장이라든지 예. 또는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고위직으로 갈 사람입니다. 함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튼튼한 어떤 라인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전부 다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가 한다는 건 완전 거긴 지금 더 이상 이 어떤 뭐랄까 지검으로서의 앞으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될 정도의 지금 리더십이 파괴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도 물론이고 지금 검찰국장 심재철이도 그 밑에 있는 과장들 또 그 검사들이 전부 추미애 직무정지 반대한다고 성명까지 내고 해서 과장급들. 다, 예. 과장급들이 다 돌아섰고 예. 네. 한동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밑에 감찰 과정에 한동수가 잘못해서 수사 지휘를 못 받겠다 해갖고 과장뿐만 아니라 연구관, 네, 연구관. 검사들까지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추미애 라인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가 앞으로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추동력이 있을까? 가 이제 사실상 의문이고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엄포가 아닐까. 어찌됐든 지금 징계위까지 갔으니까 징계위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지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해괴망측한 뭐 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무너지는 것은 그것을 시킨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무너졌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심기일전하겠다고 했는데 그 심기일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심기일전을 하려면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윤석열 총장 징계를
멈추는 것. 바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심기일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